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20일 자정을 조금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소식은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인 PNR 리서치가 머니투데이하고 미래학 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양자 대결을 가상해서 물었습니다. 여당에서는 박영선, 야권에서는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는 밀립니다. 그래서 41.9 대 39.9 2%포인트 차이로 박영선이가 밀려요. 그런데 이 박영선 후보는 나경원과 오세훈한테는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경원하고 붙었을 때는 42.9 대 38.0 오차 범위 내 경합이고요. 오세훈 후보하고 붙었을 때는 41.5 대 31.6 그래서 10%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서울 시민들은 이번 선거가 심판 선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 48.5 아니다, 여당에 힘을 줘야 된다, 이것은 40.0 그래서 8.5%로 정도로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신현수 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은 박범계가 잘못했다, 이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소통 부족을 본인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통을 부족했고 2월 7일 날 그렇게 무리하게 대통령의 결재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발표했는지, 이러한 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새로운 사실 중에 바로 핵심은 뭐냐, 박범계가 말이죠, 전화를 하긴 했는데 전화를 했을 때 미리 인사 내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겁이 났다는 겁니다. 왜? 신현수가 원하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안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차마 그 내용을 얘기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신현수 민정수석의 조율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은 신현수 수석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을 대통령한테도 느끼고 박범계하고는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이 다 구체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는 생전에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강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현수 수석이 말이죠, 이거 다 이제 SBS 보도 내용인데요. 신현수 수석이 지난 18일 날 휴가를 갈 때 짐을 굉장히 많이 갖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할 정도로 짐을 많이 갖고 갔다, 이것이 또 새롭게 나타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BS가 취재 보도한 신현수 민정수석의 최신 입장문이 나왔어요. 이 최신 입장문은 신현수 수석하고 지인하고 어제 전화통화한 내용인데요. 더는 직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두 번째,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SBS는 최신 입장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사의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할지 심사숙고한다, 이 얘기는 이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퇴를 하는데, 이 사퇴를 22일 날 와가지고 바로 대통령한테 인사를 하고 그야말로 이제 청와대는 출근을 아예 안 할 생각인지, 아니면 지금 후임자를 물색해서 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임시적으로 공식적인 사표 처리는 안 하고 출근을 며칠간 더 할지, 요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심사숙고하는 이 기간이 이제 길면 사실상 그 기간 중에 청와대가 추가적으로 또 이 설득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청와대의 분위기하고 신현수 사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민주당의 분위기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확연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견 민주당과 그 다음에 청와대가 신현수 사태 처리 문제를 두고 대립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친조국 라인, 그야말로 김용민 의원이 SNS가 뭘 올렸냐면요,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 건 오만한 윤석열 검찰의 행동이다. 이번 사태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신현수 손절론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까? 정면 비판하고 나섰어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위급 설득 채널이 가동 중에 있다. 이것이 사실상의 그야말로 이 신현수
사의를 번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구체적 증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오후서부터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강공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김영환 민정수석 때 이 항명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제 신현수 사의는 되돌릴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 아시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현수 후임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후임자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22일 내일 출근한다 하는데 공식 회의는 오후에 수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수석보좌관회의. 그런데 오전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서실장과 이 수석들과의 차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티타임이 있는데 티타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신현수 수석이 출근하더라도 여기에 참석할 것인지, 그리고 또 참석했을 경우에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인지가 언론의 집중 취재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차담회 할 때는 민정수석이 같이 참여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단 한마디도 안 해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다라고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내일 티타임에도 신현수 수석이 제가 볼 때 그 성격으로 보면 일단 출근하면 사표가 수리되는 시점까지는 청와대에서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티타임이 있을 경우에는 티타임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후 수보 회의에도 이 사표가 공식 처리되지 않는 한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면 청와대 내부 내일 일정표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회의 참가자 명단에는 또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까지 청와대는 신현수 수석 사의를 번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보좌관인데, 수석 비서관도 사실 보좌관인데 이렇게 자기 자존심만 챙기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 이런 강공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또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또 입장을 하나 내놨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최강욱 의원이 뭘 발의했냐면 윤석열 내년 대선에 출마시키지 않아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공직자는 90일 전에 출마를 하면 90일 전에 퇴직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는데요. 90일 전에 하면은 내년에 3월 9일까지 이제 90일 전이면 내년 3월에 선거니까 12월 정도까지 사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년 전에 사퇴를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오는 3월 9일까지 사퇴를 해야만이 윤석열 총장이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 먼저 사퇴시켜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전에 사퇴를 안 할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윤석열이가 자동적으로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드는 출마방지법, 강제 출마 방지법이죠. 이거를 발의해 놨는데요.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이러한 이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다른 공직자의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걸 보면 민주당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범계 신현수 수석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화도 하겠다 그랬는데 저도 만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만난다고 하더라도 전화도 아마 안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지금 나오는 걸 보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겨우 등산밖에 못했고, 그래서 그 등산 사진을 올렸고 사진에다가 지치지 않게 기운을 차려서, 이 얘기는 박범계 이런 이 페북을 보더라도 신현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현직 부장판사가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지금 송치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동안에 광주지법에서 근무했던 부장판사 한 사람이 2017년도 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돼서 경찰 수사를 받아왔어요. 근데 이 경찰의 수사 내용은 뭐냐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수정해 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했고, 이 부장판사는 최근 인사조치에 의해서 다른 데로 이동 근무를 했는데요. 바로 이 부장판사가 광주 지법의 법원장으로
추천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에서 지금 그동안에 나온 바에 의하면 사퇴를 종용해서 이 법원장 이게 철회를 종용해서 법원장 후보는 본인이 철회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던 판사로 되어 있고요. 이 판사는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굉장히 근엄한 청렴결백한 그런 판사로 평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법원 내부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3월 8일까지만 당 대표직에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월 9일부터는 이제 일반 의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회의를 3월 8일에 마지막으로 주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밑에서는 차기 당 대표 주자건들이 상당한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5선의 성용길, 4선의 우원식, 홍영포, 이 3명이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요, 친문 사이트인 클리앙, 이 클리앙 친문 사이트에서 매우 희한한 일, 아주 충격적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내용을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 교수가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에 실려 있어요. 이 서민의 야설이 이 칼럼에 실려져 있는데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냐 하면은 이 클리앙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우선 밖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사실과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뭉클하다, 울컥하다, 대성통곡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신처럼 하자면 섬기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연임하게 해달라, 종신 대통령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친문 문파 핵심 강성, 이런 사람들한테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석권과 축구선수 손흥민의 특정왕 경쟁도 다 문통 덕분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신격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충격적인 것은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금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글을 올렸다가는 알바 취급을 받거나 댓글 테러를 당하기 일쑤다. 그래서 그런 또 충격적인 일이 있고요. 또 희한한 일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리앙이 친문 사이트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클리앙 측에서는 상당히 발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리앙은 친문 사태가 아니고 상식적인 사이트다, 그리고 미풍양속을 지키고 사회적 상식을 따르는 게 친문 사이트다, 이렇게 자기들은 스스로 이렇게 신적 광기가 있는 사이트라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요, 가짜뉴스가 팔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팔을 치고 있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편향성이 강한 사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리앙의 문제점을 서민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의사협회에서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변호를 취소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 추진과 관련해서 의협이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변호 취소법을 만약에 민주당이 끝까지 강행 통과시킬 경우에는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범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 의사들의 의사면허 취소 문제에 관해서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 총리는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겠다, 경고 처분을 지금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상당히 의사협회와 그리고 정부와의 대립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드리면요, 최근에 지난 16일 날 북한 남성 한 명이 그야말로 6시간에 걸친 수행을 하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많은 지금 우려와 그리고 의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혹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수온이 8도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요,
6시간 수용하고 왔다는 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수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능하겠냐. 미 해군에서도 말이죠. 이 8도 정도 되는 이 수온을 유지할 경우에는 45분 이상 더 이상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미 해군에서 가지고 있는 수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6시간을 수용하고 왔다?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 오리발이라든가 잠수복 같은 특수 이런 복장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수중 추진기까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중 추진기. 이것은 특수 요원들이나 넘어올 때 쓰는 장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중 추진기를 달고 왔다. 그래서 이 6시간이나 떠올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해류가 당시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해류였었는데 그 시간대가 어떻게 이 해류를 거슬러서 물을 거슬려 갖고 6시간 동안 수영해서 오겠느냐. 이것도 또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배수구가 말이죠. 48개가 있는데 그 넘어온 배수구가 48개 중에 1개 배수구를 통해서 넘어왔는데 이 1개 배수구가 작년에 군 당국에서 점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수리하지 않았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배수구를 통해서 우리 이 탈북자가 다시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군에서는 이 배수구를 전면적으로 다 이 보강 조치를 했는데 수리도 하고 딱 하나만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지진 위협 때문에 안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필이면 딱 수리를 못한, 보강 조치를 안 한 그 배수구를 택해서 내려왔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도 딱 CCTV에도 여러 번 찍혔는데 남쪽으로 계속 제지를 받지 않고 또 내려왔다. 이런 것도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을 자는데도 낙엽으로 또 추우니까 낙엽을 덮고서 또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많은 의혹을 주고 있어서 특수요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16일 날 넘어왔는데 말이죠. 지금 현재 내일 2월 22일 날, 내일 월요일 날 지금 합참에서는 발표할 예정으로 하는데 한번 이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일주일이나 다 되는데요. 이번 대공 특이점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나 파악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주일이 되도록 대공 특이점 하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도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갔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와 또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동신문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뭐 군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하지만 사실상의 이 핵심적인 판단은 국정원이 다 판단합니다. 국정원 수장이 지금 누구예요? 박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자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 우리 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바로바로 대공협력진도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전부 북한에 돌려보냈잖아요. 정말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신속하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탈북자 또는 아니면 이미 넘어온 사람들 뭐 표류돼서 우리가 구제줬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상당한 의혹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북한에 넘겨줬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그런 걸 보면 특수요원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국민들한테 또 의혹이 안 가게 지금 각본을 짜고 있는 건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건지 굉장히 참 염려스러운 국면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 아침에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